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은 FSD 자율주행 이야기부터 트럼프의 AI 규제 행정명령, 구글 웨이모랑의 경쟁 구도, 칠레 메가팩, 솔라루프 같은 에너지 비즈니스, 네바다 셈이 메가차저, 텍사스의 AI 슈퍼컴퓨터, 그리고 마지막엔 스페이스 X랑 우주 인프라 투자까지 쫙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지금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 안에 있구나, 이 감각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제이슨 카미사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동차 저널리즘 업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테슬라 FSD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아주 냉정하고 좀 따끔하게 비판하던 쪽이었죠. 아직 멀었다, 위험하다, 실사형은 이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쓴소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인터뷰에서 완전히 말을 바꿉니다. 직접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나는 내 똥과 내 말을 다시 주워 담아야 했다. 시작부터 굉장히 세죠. 자기가 했던 비판을 스스로 인정하고 걷어들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FSD 버전 14를 타고 1시간짜리 여행을 다녀온 뒤의 소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가 우리를 태우고 전체 구간을 스스로 운전했다.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운전처럼 느껴졌다. 차선 변경도 알아서 딱딱 잘하고 위험한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덜컹거리거나 좌우로 흔들리는 불안감도 없이 아주 부드럽게 주행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빌어먹을 이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더니 자기가 스스로 우회전해서 주차 자리를 찾아 꽂아 넣었다. 그리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길도 집문 앞까지 전부 차가 스스로 운전했다. 정말 놀라웠고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 팬들이야 원래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팬심이겠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싫어하던 전문가가 완벽하다, 믿기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말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운전 실력 자체로는 더 이상 흠잡기 어렵다, 이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이번에 실제 FSD 14.2 사용자 후기예요. 한 사용자가 X에 올린 영상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FSD 14.2에서는 문자를 보내고 폰을 스크롤하는 게 가능해졌다. 감독이 없는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진짜 코앞까지 온 느낌이다. 이분이 실제로 영상에서 2분 넘게 핸들을 안 잡고 계속 그 휴대폰으로 X만 스크롤을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핸들을 잡으세요,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이런 경고음이 울리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 경고가 안 나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테슬라 내부 데이터 상으로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딴짓을 해도 된다고 판단할 만큼 안전하다고 보는 구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꿈꾸던 그 그림 있잖아요. 차 안에서 좀 자고 영화도 보고 노트북으로 일도 좀 하고, 이게 언젠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 혹은 다음 업데이트 레벨까지 다가와 있다, 이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기술 쪽은 이 정도로 감이 오시죠? 문제는 항상 그 다음입니다. 기술이 준비되면 이제 법이 따라와야 돼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핵심,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규제 행정명령이 등장합니다. 트럼프가 이번 주 안에 AI 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데 핵심 키워드가 원 룰북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일 규제인데요. 트럼프가 한 말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기업이 뭔가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50개의 주의 승인을 하나하나 받아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를 받아도 텍사스에 가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테슬라 입장에선 이게 엄청난 족쇄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던 건 이거예요. 앞으로는 연방 정부 기준 하나로 정리하겠다. 그 기준만 통과하면 미국 전역 어디서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왜 테슬라의 핵폭탄급 호재냐? 이 테슬라는 이미 기술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지금 막힌 건 기술이 아니라 규제예요. 이 규제만 풀리면 내일 당장이라도 로보택시를 이 미국 전역에 풀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테슬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AI,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에겐 정말 어마어마한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구글 웨이모 이야기입니다. 이 웨이모도 수치만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웨이모가 발표한 기록을 보면 주당 45만 건의 유료 운행, 반년 만에 2배 성장,
표면만 보면 박수 쳐줄 만한 성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현재 웨이모가 운행 중인 차량 대수가 몇 대냐? 약 2,500대거든요. 이 도시별로 나눠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어리의 1,000대, 그리고 LA의 700대, 피닉스의 500대, 그리고 오스틴의 200대, 그리고 애틀란타의 100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웨이모는 지금 확장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웨이모 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이 라이다 센서, 각종 정밀지도 장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이 차량 한 대당 장비 비용만 최소 1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 2,500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갔고, 이 새로운 도시를 가려면 다시 그 도시 골목골목 정밀지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되죠? 수백만 대죠. 이 샌프란시스코만 놓고 봐도 웨이모 1,000대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테슬라 차량이 깔려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단일 규제, 원 룰북이 연결이 됩니다. 규제가 하나로 정리되고 연방정부 기준으로만 통과하면 된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테슬라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이면 끝입니다. 어제까지는 출퇴근용이던 차가 오늘부터는 로보택시로 바뀌어서 주인 대신 돈을 벌어서 집에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웨이모는 수억짜리 차량 2,500대로 한 도시 한 도시 골목을 뚫어야 하는데, 테슬라는 이미 깔려있는 수백만 대의 이 소프트웨어만 내려보내면 됩니다. 이건 진짜로 체급이 아예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규제 바뀌고 사람들 눈높이 올리고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시장 전체를 잡아삼키는 플레이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보면 확장성이 무한대에 가까운 테슬라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제 테슬라 에너지 비즈니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칠레 아카타마 사막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지금 이 아카타마 사막 한복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메가팩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출력 225메가와트, 용량 900메가와트시.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화력발전소 하나를 통째로 대체하는 규모입니다. 이 칠레는 태양광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낮에는 전기가 너무 많이 생성돼서 오히려 전기가 남아버리는 구간도 생깁니다. 테슬라는 이 버려지는 전기를 메가팩에 싹 저장해뒀다가 밤에 전기값이 비쌀 때 다시 시장에 내보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테슬라의 에너지 운용 소프트웨어인 오토비더가 실시간으로 전기를 사고 팔면서 24시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요. 중국 상하이 메가팩 공장에서 찍어낸 배터리가 배를 타고 지구 반대편 칠레로 가서 거기서 다시 테슬라에게 매일매일 현금 흐름을 찍어주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단위가 메가팩이라면 개인 단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솔라루프입니다. 한 고객사를 보면 약 80평 규모의 지붕에 14.03kW 시스템, 모듈 181개를 지붕 전체에 깔았습니다. 예전 태양광 패널 생각해 보시면 이 지붕 위에 파란색 판때기가 덕지덕지 올라가 있어서 보기 좀 그랬잖아요. 근데 테슬라 솔라루프는 그냥 딱 봐도 고급스러운 지붕 타일입니다. 태양광이다 하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이 고객이 설치 후에 남긴 말이 인상적인데요. 미래에는 모든 집의 지붕이 솔라 타일로 뒤덮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새로 지어질 모든 신축 주택의 지붕이 잠재적으로 테슬라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붕은 테슬라의 솔라루프, 차고에는 테슬라 차량, 벽엔 파워월.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집과 도시의 에너지를 통째로 관리하는 유틸리티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이제 네바다 세미트럭 공장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기서 포착된 메가차저가 있는데 용량이 무려 1.2메가와트입니다. 킬로와트로 치면 1200킬로와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급속 충전기가 보통 250킬로와트 정도거든요. 그거의 거의 5배입니다. 트럭 운송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이 충전 때문에 3-4시간씩 멈춰 있어야 한다? 그럼 물류 회사는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1.2메가와트로 전기를 꽂아 넣어서 30분 만에 완충을 시킵니다. 디젤 트럭보다 연료비는 싸죠. 전기 모터라 고장은 적고 충전은 빠르죠.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붙습니다.
물류회사 사장 입장에선 엑셀 한번 두드려 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세미트럭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 물류 판도는 테슬라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텍사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텍사스 기가팩토리 안에 들어가는 코르텍스2 AI 슈퍼컴퓨터 얘기예요. 지금 이곳에 거대한 변압기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공장 전기 공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뇌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트럼프가 왜 AI 규제를 풀어주고 AI를 지원하겠다라고까지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AI가 곧 국력이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 수만 개를 박아놓은 이 슈퍼컴퓨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 중 하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르텍스2에 전원이 들어가고 옵티머스 학습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속도가 그냥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FSD가 지금 운전을 거의 정복해가고 있죠.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옵티머스가 인간 노동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 이 프레임으로 보기에는 이제 너무 좋아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결국 한 번의 퀀텀 점프를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본진 말고 2026년 전후로 내 계좌를 진짜 한번 폭발시킬 수 있는 카드, 바로 스페이스 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스페이스 X 기업 가치가 대략 500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고 이건 삼성전자의 약 1.6배 수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스페이스 X 상장 가능성을 한 50%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이게 2026년에 정말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 혁명을 이끌었듯 스페이스 X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비상장이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 당장 직접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해야 되냐?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대장 스페이스 X를 직접 못 사더라도 그 주변 밸류체인, 특히 우주 인프라 기업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성장 과실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월가에서 우주 투자 바이블로 보는 이 스페이스 캐피탈의 2025년 3분기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보면 3분기 우주 산업 중 인프라 분야에서만 약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난 5개 분기 중에 최고치예요. 경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로켓을 만들고 발사대를 짓고 위성을 올리는 인프라 쪽에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 산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 중에 인프라 영역에 스페이스 X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로켓랩, 레드와이어 같은 회사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제는 말만 번지르르한 우주 꿈나라도 아니고 실제로 로켓을 쏘고 부품을 납품하고 실적이 있는 기업에 돈이 간다. 이 밸류체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스페이스 X 로켓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도 아직 시장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런 숨겨진 저평가 우주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스페이스 X 상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로켓 발사 일정이 뜰 때마다 테슬라보다 훨씬 더 가볍게,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심들은 거의 다 싹 내려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똑같았어요. 그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어디에 써?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결국 그 인터넷이 세상 모든 걸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랑 로봇의 결합도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런 식의 단순 멘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테슬라는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적게는 생활비, 크게는 진짜 수십억까지 평생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산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 사고 끝내는 종목이 아니라 평생 계좌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애들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미래 자산을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 시드를 빠르게 늘려줄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사고, 저 종목 난리 나면 또 사고, 결국 세력들 물량 정리할 때 위에서 받아주고 이 시장이 빠질 때 공포 와서 밑에서 던지고, 이거 몇 년째 반복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악순환 끊으려면 기준, 정보, 공부,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이 책 한 권이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시면 돈 법니다, 이런 책이 아닙니다. 아예 해외 주식을 처음 접하는 완전 초보분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해외 주식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이 표지에 딱 적혀 있죠. 연금은 국내, 노후는 해외.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 세금, 연금은 전부 국내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노후에 써야 할 자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왜 지금 투자자라도 해외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이걸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보통 해외 투자 책들 보면 경제 얘기 잔뜩 하고 기술적 분석 잔뜩 들어가고, 읽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실전 중심입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증권사를 쓰면 수수료가 유리한지, 환전은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빠지는지, 그리고 첫 $10,000를 어떻게 채워갈지, 그냥 따라하기처럼 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책 한 권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계좌 만들고 환전하고 종목 사고 팔고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건 저를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받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노후 준비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북 링크를 직접 답글로 달아드립니다. 댓글 쓰기 싫다, 계정 노출하기 싫다 하시면 화면에 나오는 제 직통번호로 노후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조용히 문자로만 링크 보내드릴게요. 댓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평범한 개인도 세력, 알고리즘, 기관한테 휘둘리지 않고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8년치 데이터 흐름, 실적 펀더먼털, 밸류에이션 사이클, 자금 수급 동선,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외 시장을 완전히 분해해서 제 방식대로 다시 조립한 이 책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겁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만이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 내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발 내주는 쪽이 아니라 가져가는 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기회만큼은 조용히 구경만 하다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